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이런 회사 30% 주식을 다 국민들 걸로 해서 이제 세금 없는 나라 만들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 주장을 했냐면 오늘 감독님 SNS 한번 보여주실까요?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. 자기 발언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핵심적으로 한 이야기가 군에 대한 발언. 이 기업들도 뭐 30% 가져가겠다는 뿐만 아니라 요즘 군인들 그냥 앉아서 놀면 뭐하냐? 군인들 줄이고 뭐 AI 교육 그다음에 드론 교육 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졸지에 우리가 문맹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호님과 제가 문맹이 됐어요. 뭐 문맹해도 좋긴 좋은데 이재명이 이제 어제 그 엔비디아 지분 30% 얘기할 때 지분 30%를 국민이 갖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.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저 국부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의 지분을 30%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이재명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. 네. 최초 발언에 있어서는 갖고 있으면 굳이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네.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충분히 국가 재정이 감당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거를 최대한 선의로 이해를 하더라도요. 네. 저 지금 저런 거예요.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제 국부펀드라는 거는 주요 국가마다 웬만한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. 제일 큰 게 이제 1조 달러가 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중국 펀드 뭐 싱가포르에도 싱가포르 테마섹하고 싱가포르 뭐 투자청인가 두 개가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인가 있고 그걸 만든 게 있어요. 네. 그 노무현 때 그 만들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재명이 얘기한 것 중에 택도 없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로 세금을 안 내게 할 수가 있다라는데 그거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가능한 얘기고 원래 뭐 기본사회 외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그 국부펀드가 똘똘한데 투자만 잘하면은 세금 걷지 않고도 그걸로 충분히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그런 거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냐고요. 네. 택도 없는 소리죠. 그리고 투자하면 매번 뭐 성공합니까? 낭패 볼 때도 있고 그런데 국부펀드 가지고 세금 걷지 않아도 된다. 그런 얘기를 이재명이 한 거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게 국부펀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런 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뭐 해갖고 TSMC가 지금 보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대만에서 저 정부 지분이 한 48% 됐어요. 네네. TSMC가 지금은 그거 한 6% 수준으로 줄었지만 TSMC처럼 뭐 국가 무슨 이런 연기금으로 투자한다든가 국부펀드로 투자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30% 하니까 이거는 무슨 사회주의냐 뭐냐 각종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네. 지가 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갖고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의혹을 반론으로 제기했대서 저렇게 난리 법석 피우면 어떻게 해요?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뭐냐면 기업을 사실상 무슨 뭐 공적인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걸로 뺏어갖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.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익이 나면 그걸 기업주가 갖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계속 키워나가지 않습니까? 또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위협에 대비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건데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이제 국한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재명의 생각은 세금으로 뭘 한다는 거,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거 이런 발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사우디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아주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죠. 그걸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세금 안 냅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이 나라 여러분 사례 하나 소식 전해드릴게요.
남태평양에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아마 나우루. 작은 섬인데요.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어요. 감독님 제가 그 기사 올린 거 한번 보여줄까요? 이 나라가 원래 이게 새똥이 있잖아요. 네. 새똥이 굉장히 많은 그 나라에서 인광석이라고 있죠. 굉장히 희귀한 그 광물이었습니다.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어 갖고 이거를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. 그 나우루라는 나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자여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세금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. 근데 나중에 인광석이 점점 떨어져 가요. 없어져 가요. 그러면서 이 기후온난 때문에 섬도 점점점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여기에 지금 사람이 막 1억 5천만 원의 시민권도 팔고 조사회피제로 쓰고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어렵게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. 바로 이게 세금 안 내는 나라의 현실이에요.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투자하고 국민들 삶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우디가 언제까지 석유가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다 제한돼 있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이재명은 어떤 이 기업들의 이걸 얻어갖고 세금으로 자 떼오겠다. 그럼 세금 안 내다가 나중에 기업이 망하면 네. 그때는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네?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저기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 뭐 인구 구성의 변화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고 2050년 되면요.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노동 가능 인구가 14세 미만 또 65세 이상 이게 피부양 인구인데 1대1 구조가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거 우리나라 그 지금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 있잖아요. 작년에 수익이 좋았더라고요. 160조를 냈어요. 근데 160조를 내면 그걸 어디다 갖다 해요? 지금 우리 국민연금 뭐 연금 개혁하는데 그 이제 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게 저기 안 좋아지잖아요. 그렇죠. 그 재정 구조가. 그런 것들 메꾸는데도 힘들어요. 네. 근데 무슨 세금 안 내고 뭐 한다는 게 저런 무슨 햇소리가 어디 있습니까? 더군다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뚝딱 만들 수 있다는 발상.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저는 신박합니다. 네. 아니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그냥 뚝딱 만든다? 그런데요.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짓을 했느냐. 그 타다라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. 이재용 씨라고 다음을 창업했던 사람. 이게 당시에 이제 소카라는 걸 만들어서 타다가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었잖아요. 그 오늘 타다 이재용 창업주가 오늘 아주 정면으로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. 자, 당시에요. 이게 이제 굉장히 앱으로 직접 이제 일반인들을 여기 가입을 해서 일반 차 소유자들이 가입을 해서 이제 택시 운전기사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뭐 우버가 이제 유행이지 않습니까? 한국판 우버를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랬더니 이거를 민주당이 이 택시 기사들이 이제 압박한다고 해서 이걸 불법화 시켜버렸어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당시에 그 카니발 차 뭐 수천 대를 다 팔아버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자, 그때 당시에 지금 외국 나가면요 우버 없으면 제가 지난해 저 유럽을 갔었는데 우버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요. 전부 다 우버 다 탑니다. 다 우버로 하고 다 자가용한 사람은 다 그걸로 해요. 자, 그런데 그런 창업 새로운 어떤 것들을 다 싹을 잘란 게 누굽니까? 바로 민주당이잖아요. 민주당이죠. 그런 민주당이 지금 무슨 뭐 새로운 창업을 하고 뭘 한다고요?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요. 그 타다를 없애니까 결국 그때 그 이제 카니발 그 차였잖아요. 네. 그거. 요새 뭐예요? 저기 그 카톡에 그 카니발 그 오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 네카오라고 요새 합니다만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하나의 그 엄청난 이제 공룡 그렇죠. 그 저기가 된 거 아닙니까? 공룡 기업이 돼 가지고 그 택시 기사들 그 사실 저 카톡으로 다 이렇게 배차해주고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뭐 처우 개선이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타다라고 하는 혁신 기업을 없앤 게 결국 그 카톡 택시 이런 거에 더 몰빵해 주는 거예요. 바로 이 생태계를 사실은 어떤 이 게임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독점. 그렇죠. 그 때문에 다 이제 저런 사람만 돈 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때 정말 민주당이 이 타다를 불법화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혁신에 다 싹을 잘랐는데 이제 와서 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요? 그런 민주당의 사고방식으로? 그러니까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로 기업을 키울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 잘 키워봤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
30% 가져와. 가져와. 음. 그러면 그 기업이 베개 나겠냐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재명은요, 뭐 엔비디아 이런 거 키우는 거를요, 백현동에 그 뭐 그거 있잖아요, 왜 종상향해서 종상향 뭐 해주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참 이 발언이 오늘 이재명이 지금 네 꼭지나 되는 SNS를 올린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야,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관 이런 그 이 세금에 대한 문제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. 이게 기본적인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어떤 기본적인 틀 이걸 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그렇죠. 길이거든요. 예. 사회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? 집단 농장 뭐 해갖고 키워서 집단으로 나눠주고 예.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죠. 예.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? 그 실험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꼭 저 이재명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베네수엘라 옛날 차베스라고 있었잖아요. 네, 차베스죠. 비슷해요. 예. 차베스가 뭘 했냐면 그 돈 석유 해가 돈 벌어갖고 그걸로 저 학생들 저 전부 다 컴퓨터 사주고 그때요. 뭐 사주고 뭐 다 하다가 결국 그냥 뱅크럽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 1년에 50만 명이 해외로 다 그러니까. 이주하고 있습니다.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돈을 갖다가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계란 하나 사기가 어려워요.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. 딱 그 모양 그 꼬라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의 기업관이고 세금 문제에 대한 생각이에요. 정말 이거는 우리가 딴 건 모르겠지만 정치 뭐 개판식 뭐 경제의 근본을 흔든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네,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참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재명은 지금 뭐 이거 뭐 대만의 TSMC도 정부 지분이 초창기에 뭐 상당했다 뭐 이런 거 들고 국민의힘이 무식하다 뭐 이제 뭐 극우 본색이더니 완전히 지식도 막 완전히 무식의 극치를 달린다 이랬는데 당신부터 좀 정리하시오. 당신 머릿속부터 좀 기본부터 채우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재명 머리의 기본부터 네. 그게 크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